아니 요즘 프로 붙이면 다 좋아 보이나? 보자 어디 보자. 아 미안.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1월 갤럭시 S21과 함께 공개 예정인 갤럭시 버즈 프로에 관한 총정리입니다. 삼성에서 나온 갤럭시 버즈도 초반에는 꽤 괜찮았지만 후속인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몇 달 전 출시한 갤럭시 버즈 라이브의 후속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갤럭시 버즈 프로에 관한 소식이 점점 들려오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기대감이 크냐면 에어팟 프로를 갤럭시에 연결해서 써본 결과 호환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끊김이라든지 볼륨, 그러니까 출력에 대해서도 조절이 들어가는 묘하게 아이폰 대비 갤럭시에서 썼을 때의 단점들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에어팟 프로를 오히려 갤럭시에서는 많이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갤럭시와 궁합이 좋은 갤럭시 버즈 프로가 더더욱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갤럭시 버즈 프로의 외관 모습은 색이 굉장히 예쁩니다. 유닛만 놓고 보자면 AKG의 N400과도 비슷한 모습이 나기도 하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둥글둥글하면서 더 작아진 느낌이에요. 유닛의 구조는 반반으로 되어 있고 외부로 보이는 것은 유광, 내부로 보이는 것은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두 개의 근접 센서가 보이고 두 개의 은색 부분은 충전을 위한 접점으로 추정되고, 이것도 기존 모델에서는 충전을 위한 접점이 금색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색을 맞추기 위해서인지 은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그릴이 하나 있습니다. 버즈 플러스와 버즈 프로의 렌더링을 비교해보면 구조가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릴도 금속에서 메쉬 형태로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LG와는 정반대이죠. LG 톤 플러스도 노캔을 지원하지 않는 모델이 그냥 일반적인 메쉬 형태, 노캔을 지원하는 모델이 금속 소재의 그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상에서는 윙팁이 있는 모습이었고 그냥 윙팁이 일부에 이제 유닛의 구조처럼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렌더링처럼 일체형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추가로 윙팁이 있을지 이것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케이스의 모습은 갤럭시 버즈 라이브와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케이스가 작고 아담해서 들고 다니면서 쓰기에 굉장히 괜찮았던 녀석입니다. 버즈에 비해서도 좀 더 아담한 느낌이 나고 에어팟 프로와 비교하더라도 좀 더 아담한 그러한 느낌이 나죠. 딱 이 정도의 사이즈로 나온다면 만족스러울 거예요. 외부에도 마이크 1개와 그릴이 있고, 보통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들은 마이크를 3개 탑재하고 버즈 프로도 3개를 탑재할 예정이지만 렌더링 상으로는 마이크 1개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는 외부 그릴에 숨어 있으려나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처럼 노즐의 길이가 일반 커널형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일반 커널형 이어폰을 보면 이 노즐의 길이가 안쪽으로 갈수록 꽤 긴 반면 버즈 프로는 세미 커널, 에어팟 프로와 비슷하게 노즐이 짧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착용해보면 의외로 착용감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색상은 팬텀 블랙, 팬텀 실버, 팬텀 바이올렛 세 가지로 출시하고, 디자인만 봤을 때는 저는 일단 마음에 들었습니다. 삼성이 내놓은 것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이어버드 형태의 스타일이랄까? 착용 시의 모습은 일반 버즈와 큰 차이가 나진 않겠지만 버즈 라이브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그러한 멋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갤럭시 버즈 프로는 버즈 플러스처럼 두 개의 스피커가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즈 플러스를 보면 고음을 위한 트위터, 저음을 위한 우퍼 두 가지의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게 버즈 프로에서도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버즈 프로에서는 11mm의 우퍼, 6.5mm의 트위터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드라이버의 배치도 버즈 플러스와는 다르게 일자의 형태로 동축 배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버즈 플러스와는 또 다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소리를 들려줄지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죠. 일반 이어폰들과는 다르게 듀얼 드라이버를 썼을 때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대체로 이렇게 듀얼 드라이버를 쓰는 이유는 저음과 고음, 밸런스를 골고루 잘 잡기 위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버즈 플러스의 소리가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노이즈 캔슬링도 지원합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특별한 기능이 들어갈 것으로 추측되는데, 예를 들어 노이즈 캔슬링의 강도를 조절하는 기능, 그리고 애플에서 들어가는 공간 음량처럼 버즈 프로에도 비슷한 기능이 들어갈 것이라고 해요. 물론 이것도 음악을 들을 때가 아니라 비디오를 볼 때 이 기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니 헤드폰에서 지원하는 기능, 음성 감지 모드도 들어갈 것이라고 해요. 이것은 내가 이어폰을 끼고 노이즈 캔슬링을 쓰고 있을 때 만약 누구를 만나거나 물건을 살 때 보통 노이즈 캔슬링을 끄거나 이어폰을 빼야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요것은 내가 만약에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어폰이 감지를 하면서 자동으로 노이즈 캔슬링이 꺼지거나 아니면 주변음 듣기 모드가 되면서 이어폰을 벗지 않고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소니 제품을 사용해보니까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버전에서 멀티 포인트를 지원할 것인지 요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통합 품질이야 버즈 라이브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더라도 뭐 크게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X 7등급의 방수를 지원하고 가격은 199달러, 한국에서는 대략 20만원 초반선에서 판매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성능만 확실하다면 가격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팟 프로의 가격이 지금 할인가 말고 출고가는 30만원 초반대로 출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소리의 경우 제조사마다도 많이 다르고 사람마다의 취향 차이가 다르지만 저는 버즈 플러스의 소리가 꽤 괜찮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조도 좀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버즈 라이브와 비교한다면 얘는 오픈형이기 때문에 소리는 좀 많이 다르겠지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얘를 봤을 때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또 얘가 귀가 편한 사람은 미친듯이 편하다고 하지만 저는 제 귀 모양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못 쓸 정도여서 오히려 더 잘 맞을 것 같은 버즈 프로가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새롭게 출시되는 갤럭시 버즈 프로는 아마 소리나 통화 품질은 버즈 플러스보다는 더 좋겠지만 노이즈 캔슬링 성능만 좋다면 많이 팔릴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저와 같이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에어팟이 좋아서 구입을 했지만 막상 안드로이드에서 쓰기에는 아이폰과는 다르게 묘하게 좀 불편한 그러한 느낌 때문에 다시 아이폰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만약 버즈 프로가 굉장히 좋게 잘 나온다면 갤럭시 유저분들이 많이 구입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저는 갤럭시 S21과 함께 물려서 쓸 예정이기 때문에 진짜 잘 나와줬으면 좋겠고, 이게 또 S21을 구입했을 때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줄지 아니면 할인 쿠폰만 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얘랑 합쳐지면 살아있는데